아니 공부 좀 하셔라. 집에 와서 복습 좀 하셔라. 형이 지금 요 근래 계속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이래? 응? 이렇게 진행되다의 결론은 뻔해요. 잘못된 만남이 되는 거야. 응? 잘 안 되다가 다르게 해보다가 허부적대다가 그러다가 시간 가고 새롭게 다시 해봐야지 그러다가 후회하고 제발 좀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좀 따라오십시오. 어? 뭐 어려운 거 시키나? 어려운 거 시켜?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려. 빨리 고1의 마인드를 가지라 그랬잖아. 빨리. 어? 뭐 지금 중등감 마인드로 지금 뭐 그냥 하려면 하고 눈에 보이면 하고 아니면 말고 지금 그러고 있어. 왜? 찾아서 해야지. 찾아서 지금 시키는 거 최소라 그랬잖아.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 선생님들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선생님이 참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해. 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물론 잘해온 친구들 앞에서 괜히 선생님이 큰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사람들도 있는데 수업 시간 중에 큰 소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할게요.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좀 소리를 지르도록 할게요. 자, 5번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복소수. 다음을 만족하는 x, y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실수에서도 했던 그런 내용이야. a 더하기 b 루트 2가 3 마이너스 2 루트 2랑 같대요. a는 얼마고 b는 얼마란 소리야? a는 3, b는 2란 소리겠지. 왜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니? a가 3이고 b가 2, 마이너스 2인 것이? 실수 A, B에 관한 이 식은 실수 A, B에 관한 항등식인 겁니다.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으려면 A-3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2는 0. 유리수 부분 0이어야 되고 무리수 부분 0이어야 되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론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루트 2나 루트 3 이런 것 대신에 복소수 i예요 라고 써 있는 것도 같이 항등식의 기반으로 보셔요. 기반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사실 조심해야 될 멘트는 이겁니다. 실수 xy란 말이 없으면 방금 전처럼 못 풀어요. 방금 전에 풀이는 유리수 ab란 말이 없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함정을 아직은 이 근처에서 함정을 가지고 낚시하는 기출문제를 선생님이 본 적은 없으나 이 근처에서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전국 지역에 선생님이 주로 여러분들에게 참조해서 드리는 건 서울 쪽에 이제 기출문제들인데 거기에는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고요. 뒤쪽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학교 시험 대비하면서 혹시 이럴 수도 있어. 교과서에는 등장을 합니다. 라는 뜻인데 자,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bi가 0입니다를 만족하는 실수 a, b의 조건과 실수란 말이 없이 복소수 a, b에 대한 조건의 차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진행하자. 실수 a, b예요 라는 것으로 얘를 만족하는 애를 찾아라 라고 하면 그냥 쉬운 예로 들게요. 1 더하기 bi입니다. 미안. 1 더하기 bi가 되면 안 되지. 실수 A, B일 때는 여기가 A가 0이고 B는 0인 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야. 둘 다 0이어야 0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복소수 A, B예요 라고 하면 이런 거 보세요. A가 1이고 B가 I인 경우를 떠올려봐. A가 1이고 B가 I면 A 더하기 BI 0 나오죠? 0 나오는 거 보여? 자,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될 수 있는 순서상이 무수히 많아요. 1과 I, 2와 2I, I와 1, I하고 마이너스 1인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문제가 복소수 AB예요 라는 말을 줄 때와 실수 AB예요 라는 말을 줄 때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XY, 유리수 XY 이런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무시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시험인 수능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 수학을 하시면서부터는 이런 조건 하나를 놓치기 때문에 단서를 못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실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수의 체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조건의 수의 체계에 대한 단서, 자연수 XY, 유리수 XY, 양수 XY, 실수 XY 이런 말들은 사실은 무시하면 안 되는 멘트입니다. 이거는 알고 넘어가자라는 뜻인 거야. 자, 실수기 때문에 A하고 B가 0인 경우밖에 없는 것 이해되셨니? 실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어떻게 풀 거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에요 라고 만들어서 실수 부분도 0, 허수 부분도 0으로 풀어라 라는 결론인 거야. 자, 그러면 전개합니다. 실수 부분 얼마예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다음이 허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i는 0이라는 식이 되지. 자, 그러면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에요. 식을 만들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x 빼기 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하는 xy의 연립방정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더해주면 2x 마이너스 6은 0. 자, x는 3이고요. 자,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1 나오게 되지요.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문제풀이의 접근은 똑같아요. 허수가 있고 실수 부분이 있을 거야. 좌우변 성립하려면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는 뜻이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요령이 있는 거야. 요령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요령의 첫 번째는 아까도 본 것처럼 통분을 한 후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어쩔 때는 분수식이 나왔으니까 양변에 적당한 걸 곱해서 분모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어. 통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양변에 1-i와 1+i를 곱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둘 다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을 쓸 건데 왜 그런 거 하니? 양변에 곱하는 수가 1+i와 1-i 무슨 수야? 앞에서 배운 거 5글자로 뭐야 이런 게? 켤레복소수야.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는 무슨 수라 그랬어? 두 글자로? 켤레복소수끼리 곱하면 그 결과는 뭐라 그랬어? 실수야.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수란 말이야. 1-i 곱하기 1+i 얼마니? 1+1 2 되는 거 보이니? 그럼 양변에 2만 곱하면 되는 식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1+i 곱하기 1-i를 곱해보자. 그럼 양변에 곱하면요, 요 녀석은 요거 약분되면서 얘 남네요. 자, 그러면 x에 1+i가 남고요. 자, 두 번째는 얘하고 분배하면서 1+i 약분되고 1-i가 남겠지. 그 다음 우변에는 1-2i에다가 이 부분 다 곱하는 건데 그게 얼마라고? 2라고요.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xi, y 마이너스 yi는 2-4i. 자, 됐다. 자, 연립방정식 두 개. 뭡니까? 실수 부분의 합은 2와 같고 허수 부분의 합은 마이너스 4랑 같아요. x 더하기 y는 2가 되고 x 빼기 y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연립방식 푸는 거 끝났죠? 자,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3인 걸 찾을 수가 있다. 자, 2번 보입니까? 마지막 3번. 3번은 또 어떻게 주면 될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정식이며 등식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감각이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준다 이런 소리예요. 먼저 1-2i 봐. 이게 얼마라고? 1-2i 봐는 1+2i. 반가워. 그냥 막 풉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된 식에서 보세요. x하고 y를 구하고 싶어. 이거 전개한 다음에 등식 만들어도 됩니다. 전개한 다음에. 무슨 소리야? 전개해. x 플러스 yi 플러스 2xi 마이너스 2y는 7+4i 써도 돼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y는 7.
다음 2x 플러스 y는 4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양변을 1 플러스 2i로 나눠버립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i는 1 플러스 2i 분의 7 플러스 4i. 자, 그러면 분모 분자를 실수화 해주면, 자, 분모는 1 마이너스 4i 제곱, 분자는 7 마이너스 14 플러스 4 마이너스 8i 제곱, 5분의 15 마이너스 10i. 자, 이렇게 해서 3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x는 3, y는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좌우변의 복소수가 같아요 라는 조건을 만들어버리는 방법도 있다. 자, 위에서 연립방정식 푸는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충분히 보일 거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 거냐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변형하여 푸시면 되는데, 본질이 무엇이었다? 이 본질은 실수 x, 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실수부와 허수부가 모두 0이어야 됩니다. 실수부와 허수부에 관한 복소수가 같음의 항등식의 문제가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까먹지 않고 푸시면 돼요. 자, 6번 중요 표시하시고요. 자, 요 앞 시간 강의에서 선생님이 고난도 문제에서 쓰이는 중요한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 그 결론은 별거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Z1과 Z2가 있는데, 그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 후에 켤레를 만드는 결과와 각각의 켤레끼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결과는 같아요라는 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 풀 때 필요한 스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지금 최종 결론 다시 쓴 거 이해되니? 연산을 켤레를 만들지 않고 직접 다 한 후에 켤레를 만들어도 되고, 각각의 켤레가 있으면 그 켤레끼리 연산을 한 것은 같을 것입니다. 이 뜻이야. 자, 봅니다. 복소수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자, 6번 중요 표시하시라고 했지요? 자,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다음에 시계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들이 시계값 문제예요. 시계값. x가 얼마, y가 얼마, i가 얼마, 알파가 얼마, 베타가 얼마, 다음을 구해라. 자, 이런 시계값은요, 크게 여러분들이 손봐줘야 되는 게 두 군데야. 건혜야. 크게 봐줘야 되는 두 군데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식을 조작할 거냐? 문제에서의 질문을 간단하게 할 거냐? 얘하고 얘를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되는 거야. 다시, 나에게 주는 조건을 간단하게 변형하여 대입할 거냐? 아니면 나에게 묻는 식을 간단하게 만든 후에 주어진 값을 대입할 거냐? 마지막은 둘 다 변형하여 대입할 거냐? 조건도 변형, 주어진 식도 변형. 자, 그러면 주어진 애들은요, 지금 알파나 베타는 변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복소수 모습 그대로야. 자, 그러면 다음의 값이니까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냐? 그게 보여야 돼. 인수분해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집니까? 4개 항입니다. 앞에 있는 2개 항은 알파 바를 공통 인수로 가지고 있죠? 알파 바의 알파 플러스 베타. 뒤에 있는 2개 항은 베타 바를 공통 인수로 가지고 있죠? 베타 바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라고 인수분해가 됐어요. 됐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직접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얘가 누구랑 똑같다?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와 같다. 그게 얘야. 응? 그럼 결론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둘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예요. 그럼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i지요. 따로 구하는 거 지금 전혀 있어 없어? 문제 푸는데 없지? 그게 결론인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정답은 8인 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지금 쓴 과정으로 그냥 너무
쉽게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 자, 학생들이 제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면서 제일 첫 번째 잘못된 계산이 뭐냐면 처음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시계값에 대한 문제의 접근 방식을 정리를 해드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풀이를 선생님이 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유형입니다. 지금 말하는 유형 이제 나중에 걸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 유형. 저 선생님 말씀 안 들었어요 유형. 어? 속칭 내 맘대로 유형. 여러분들은 선생님 풀이 과정 따라 하셔야 된다 그랬지?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알파 바도 구할 수 있고 베타 바도 구할 수 있으니까 막 대입합니다. 알파 바, 알파, 알파 바, 베타. 뭐 하고 있는지 보여? 알파, 베타 바, 베타, 베타 바. 그래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유형 뭐라 그랬어? 내 맘대로 유형이라 그랬지.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 묻는 질문이야? 아닌 거야. 이 본질을 비껴나가면 이런 문제들이 변형을 해서 풀어야 될 때 못 풀어요. 요 문제까지만 풀 수 있어. 응? 처음에 보여드린 풀이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푸는 식들은 이렇게 무식하게 복잡한 걸 질문하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연산력에 대한 질문은 초등학교 때 끝나는 거예요. 조금 가야 중등부 때 끝나요. 이런 단순한 복잡한 계산은 고등부에서의 질문의 포인트가 전혀 아닙니다. 다시 켤레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켤레 복소수를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 쉬운 계산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아느냐가 질문이란 말이야. 성질을 아느냐가 질문의 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해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식을 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문제들 중에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것들일 겁니다. 교과서 뭐 이제 워크북을 풀던가 연수 문제 질문이 이런 문제 유형이 집중적일 거야. 왜냐하면 앞에까지 푼 문제에서 어려운 거 있었어, 어렵어? 없었어. 그냥 무난했잖아. 거기에서는 등급 차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러분들의 등급 차이, 실력 차이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니까 선생님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5번까지에 대해서는 한 번 들은 사람, 두 번 들은 사람, 세 번 들은 사람, 네 번 들은 사람, 수원 몇 번을 들었던 결과는 그냥 다 똑같은 목적지에 끝난단 말이야. 여기서가 승부인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시라고. 고급진 수학이라고 선생님이 표현까지 했다. 고급진 수학. 자, 복소수가 나왔다. 질문 포인트 뭐라고? 복소수의 켤레가 나왔다. 질문 포인트 뭐라고? 켤레의 성질을 알고 있느냐 포인트라고. 그럼 앞에서도 성질은 이미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성질은 뭐였냐? 켤레끼리 더하면 뭐 나온다? 켤레끼리 더하면 항상 뭐 나온다 그랬어? 실수. 켤레끼리 곱하면 뭐 나온다? 실수. 그게 제일 중요한 성질 1, 2번이야. 그 다음이 고급진 성질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 고급진 성질은 여러분들이 이런 연산할 때 쓰이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하여 켤레를 구할 필요가 따로 없구나라는 느껴야 되는데 지금 다 구해버렸단 말이야. 이게 제일 무식한 패턴이라고요. 두 번째 봅니다. 조금은 따라했어요. 조금이 이렇게 안 써지냐? 쬐금 따라했어요. 쬐금 따라했어. 요 유형. 자, 이 정도는 이제 인수분해까지 보이는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보여요. 자, 알파바에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바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왔는데 여기서 대입할 필요도 없다라는 소린 거야. 여기서 대입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포인트는 얘가 됨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선생님의 풀이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 바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것이 보이는 게 목적이라고. 지금 6번의 의미는. 뜻 알겠니?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선생님 풀이를 좀 따라 하셔야 본질이 보인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시다가 또는 숙제했던 걸 칠판에 풀이를 보시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꼭 보라 그랬지. 확인하라 그랬고 그 안에서 최적화된 풀이를 자꾸 가져가야 돼요. 최적화된 풀이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고 빠른 편법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부에서 시험을 보다 보면 지금 고등부 시험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우리 학원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요. 어떻게 해결 못 해드려요 이건.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만 이게 극복이 돼.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요번에 시험이 끝난 계양을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서 직전 테스트 보면 잘 맞습니다. 작년 거 막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시험 봐오면 4개 틀려요. 이유는 이거예요. 응? 왜 안타까운 거야 이게. 아는데 못 풀어내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다시 봤는데 내가 시간만 있었으면 이 2문제는 그냥 맞췄을 텐데.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시든 항상 시간과의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잔소리지만 깊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풀이를 따라해라 하고는 건 아까처럼 제 맘대로 할래요. 이런 유형 선생님이 안 고쳐진다 그랬지. 선생님이 못 고친다 그랬지. 제 맘대로 해가 자리 잡으면 선생님이 아무리 쉬운 풀이 얘기해줘도 마음속으로 이럽니다. 나 이거 풀 줄 아는데 왜 이러지? 나 풀 줄 아는데 뭐라 그러시는 거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뜯어 고쳐야 돼 지금부터.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어 어렸을 때. 오늘 학원에 오다가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이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습관이 6살 7살 이쯤에 좀 더러운 습관이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창피해. 일단 안 할 거야. 근데 선생님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유 우철이는 그것만 안 하면 참 좋은데 넌 왜 자꾸 그걸 하니? 안 할게요. 그것만 안 하면 참 좋은데 안 할게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고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그 습관이 지금 있진 않아. 그 습관을 어떻게 고쳤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분명한 건 어른들이 말씀 때문에 내가 고치진 않은 건 기억이 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된 거지 어떻게 특별히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은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학습 속에서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막 하다가 중간에 바꾸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돼. 풀이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잘못된 선행인 거예요. 선행이 독이 되는 게 그런 거야. 나 저거 저 아는데 왜 저러시죠 선생님? 왜 저러? 우리 엄마 맨날 내가 아는데 계속 잔소리 똑같은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안 돼. 학습에 대해서 오픈마인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7번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복소수를 구하시오. 자 포인트 봅니다. 좀 전에 6번 문제 유형하고 지금의 유형의 차이를 보세요. 복소수를 구하여라야. 이게 구하여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도 문제에 밑줄 쳐드리고 중요 표시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을 단서로 해서 문제 접근을 하라는 뜻이야. 뭘 구하래? 복소수를 구하래. 뜬금없네요. 그러면 이 복소수를 구하여라가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질문하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를. 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5. xy를 구하여라. 이런 질문이잖아. xy를 구하시오. 식이 하나잖아.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z와 z반은 같은 거니 다른 거니? z하고 z반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엄연히. z에는 a 플러스 bi를 대입할 수 있다면 z반에는 a 마이너스 bi를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에 너 z하고 a, z 대신 a 플러스 bi, z바 대신 a 마이너스 bi를 만약에 대입해서 식을 본다면 이 정도의 문제가 되겠죠? 밑에 있는 식 이해 되겠니? 그러면 다음 식이 이것이 성립할 때 누구를 구하여라랑 같은 뜻이야? a와 b 값을 구하시오랑 같은 뜻이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질문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돼야 돼. 자, 복소수 z를 구하라 라는 말과 다음 식에서 a와 b를 구하라가 같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a와 b를 구하시오. 예! 앞에서 어떻게 풀었어? a와 b를 구하시오. 예! 앞에서 어떻게 풀었어? 이거 앞에서 풀었어 안 풀었어? 또 멍하고 있죠. 안 풀었어?
안 풀었어? 식 하나인데 x와 y를 구하라는데 구했잖아. 어? 식이 하나인데 x와 y가 구해졌잖아. 지금 식이 하나인데 뭘 구할 수 있어? a하고 b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식이 하나지만 실수 a, b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야. 응? 실수 단원에서 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5를 만족하는 x, y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야. 실수해서 했잖아. 문자의 개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면 그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그랬어?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런데 얘는 뭘 구할 수 있어? 그 값을 식이 하나인데 구할 수 있지.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뭐야? 응? 우리 왜 여기서 구할 수 있지? 이건 왜 구할 수 있고 이건 왜 구할 수 없지? 똑같이 식이 하나인데? 그래 알아야지 다음에 띡 보자마자 오케이 대입하고 A, B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석준아 여기서는 A, B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왜 구할 수 있지? 응? 어? 뭐라고? 자신 있나 보다. 민서. 어? 대답하고 싶은 사람은 이럴 때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잖아. 선생님만 쫙 쳐다보잖아. 대답하고 싶으면.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그랬어. 나 대답하기 싫으면 선생님이 나를 안 쳐다봤으면. 나 저거 아는데 그러면 선생님이랑 쫙만 이제 아이 컨택 하려고 하거든. 선생님 어디에서 구할 수 있지? 오늘 수업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이 식의 본질. 주성아, 본질이 뭐라 그랬지? 이 식의 본질이? 어? 이게 어려운 거야. 학문이 어려운 거야. 선생님이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잘 풀리는데 설명 못하는 이런 한계를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그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푸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적정한 선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환이 도전? 네. 왜 말을 못해? 배웠는데 왜 말을 못해? 나 분명히 오늘 얘기했어. 오늘. 적어도 1시간 반밖에 안 됐어. 이게 무슨 식이라 그랬어? 이게 앞에서는 x, y였고 지금 a, b잖아. a, b에 관한 항등식이라 그랬잖아. 항등식. 응? 항등식. 결정적으로 지금 복소수기 때문에 이 항등식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지? 이 항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니까 지금 구할 수 있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했잖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에요 라는 항등식으로 풀었지. 그러면 이 항등식의 문자의 주인공은 누군 거야? 다시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에요 라고 풀었잖아. 그러면 이 문자의 주인공은 누군 거야? 이 식의 주인공은 i가 주인공이지. 이 i 값에 관계없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0인 거잖아. 얘는 지금 x, y에 어떤 값을 대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식인 거야. 좌우변의 등식, 항등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있어 없어? 없지. 모든 수들이 다 똑같은 실수란 말이야. 실수 다 똑같은 수들로 이루어진 식이 하나니까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관계식만 나와. 근데 얘는 여기 안에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지.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지. 그 수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 항등식의 구조의 해석이 된단 말인. 응?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우리가. 복소수가 있는 식은 복소수 i, 허수 단위 i가 있는 식은 식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몇 개의 문자를 해결할 수 있다? 2개의 식을 해결할 수 있다. 2개의 문자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0이에요 라는 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식이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온다. 그러면
문자가 두 개가 필요해도 나는 식 하나로 구할 수 있겠다. 이해되겠어? 얘는 식이 하나니까 xy 값을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자, 문제로 돌아갑니다. 다음이 성립할 때 복소수 z를 구하라.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은 하나지만 허수 부분이 있으면 몇 개의 문자를 해결할 수 있다? 실수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z 대신 a 플러스 bi를 대입하겠다. 그럼 z 대신 a 플러스 bi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올 것이고 이것을 전개해서 좌변으로 넘겨서 다음과 같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굳이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요 식에서 어떻게 해도 돼?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 허수 부분은 6이에요 라고 해도 되지. 자, z 대신 a 플러스 bi를 왜 대입할 수 있는가를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왜 대입할 수 있나? 식이 하나지만 대입하면 해결이 된대. 식이 하나지만. 자, 그러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bi 플러스 2ai 플러스 2b 플러스 3ai 플러스 3b i 어디? A 플러스 B가 아니고 A 플러스 B 저기 3A 옆에 거기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b. 실수부. 그럼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허수부. 5a 마이너스 b는 6. 자, 그러면 둘 빼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a는 2. a가 2면 b는 4. 그러면 z는 a 플러스 bi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걸 왜 대입할 수 있는가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복소수 z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 대입하여 푸는 경우가 유일하게 이런 경우예요. 대입하여 푸는 경우. 자, 그러면 복소수 z를 구하시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a 더하기 bi로 놓을 것인가. 그럼 요 말 대신 이제 다른 멘트들이 들어올 때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뭐냐? 복소수 z가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이지. 복소수 z는 크게 몇 가지 중에 하나냐?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복소수의 종류가 세 가지 있음을 이야기했었죠? 뭐뭐뭐 있었어? 실수일 때, 순허수일 때, 순허수가 아닌 허수일 때. 자, 그러면 복소수 z다라고 하는 녀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실수일 때가 있고 순허수가 일 때가 있고 순허수가 아닐 때가 있다 그랬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언제냐 하면 실수일 때하고 순허수일 때의 단서를 캐치하는 게 중요해. 실수일 때입니다의 가장 직접적인 단서는 이겁니다. 허수 부분이 0입니다. 이거 주면 그냥 바로 알아봐야지. 정의에 대한 식이니까. 그 다음 나오는 식은 이거예요. a 플러스 z제곱을 했는데 0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z는 실수란 뜻입니다. 복소수는 부호가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어? 복소수는 부호가 있다 없다? 없다. 대소관계가 없다 그랬어. 자, 그런데 제곱했더니 0 이상. 제곱을 한 것이 대소관계가 생겼네. 그치? 제곱을 한 것이 대소관계가 생기려면 요 bi, 즉 허수 부분이 0이어야 실수 제곱이 0 이상이거든. 응? 실수의 가장 큰 성질이 제곱하면 0 이상이거든. 자, 그래서 얘는 복소수 z가 실수입니다를 나타내주는 단서예요. 두 번째는 순허수입니다 라고 하면 실수 부분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 다음 허수 부분은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됐어요. 그러면 자,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있는 bi, 그것에 제곱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b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지. 그럼 b는 실수니까 0 이상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는 항상 어떻게 되냐?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순허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복소수 z가 제곱했더니 0보다 작아요. 그러면 z는 순허수예요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서인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고 쓰셔야 돼요. 다시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0 이상입니다는 무슨 뜻? 실수입니다라는 뜻. 복소수 z가. 그 다음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아요는 무슨 뜻?
순허수입니다. Z가 순허수입니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실수입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풀어? 허수 부분이 0입니다. 순허수입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풀어?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닙니다라고 푸는 거야. 복소수가. 다음에 이만큼의 복소수가 실수일 때 x를 구하래요. 그럼 실수가 나오려면 누가 0이다? 허수 부분이 0이다. 허수 부분이 0이다로 풀으라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실수 부분 뭐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고요. 허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0이든 아니든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없는 거야.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오로지 얘가 0인 게 관심사야. 허수 부분이 0이니까. 그럼 x는 얼마다? 풀마 1입니다가 답입니다. 1번. 그럼 2번은요. 어떠한 복소수가 순허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풀어야 돼?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은 얼마고? 0이고 허수 부분은 얼마여야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일단 나누고요. 자, 실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자, 허수 부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아니니까 앞에서 실수 조건과 달리 두 군데를 모두 조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x는 3 또는 2이고 자, 얘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 안 돼요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고 x는 2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 중에 뒤에서 되면 안 되는 수가 누구야? 2가 되면 안 돼요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x가 될 수 있는 값은 3만 된다라는 거야. 자, 실수부 허수부 대응 이해됐니? 라스트 9번이 라스트 맞나? 맞니? 자, 9번도 봅니다. 중요 표시하시고요. 복소수 누구가 누구누구일 때 누구의 값을 구하시오. 자, 앞에서 6번 유형이었나요? 선생님이 거기서 강조했던 문제의 접근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무엇일 때 누구누구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값이 무슨 값? 시계값. 시계값을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주어진 조건을 간단하게 하여 대입할 때가 있고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하여 대입할 때가 있고 둘 다 변형할 때가 있다 그랬죠. 지금 나와 있는 이 9번은요. 둘 다 변형해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둘 다 변형. 그중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Z가 다음과 같대.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것 대입하면 바본 건 바로 알아차리니? 이걸 바로 대입하면 아까 말한 1번, 2번 유형도 아니고 나 수학 안 했어요. 수포자예요 뜻이야.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 건 직관적으로 보입니까? 실수화. 그치? 실수화해야 되는 건 보이겠죠? 자, 그러면 1-i 분의 1 플러스 3i에다가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i를 먼저 곱해주고 자, 그럼 분모는 얼마 되니? 2. 자, 분자는요. 1 더하기 i 더하기 3i 빼기 3은 자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4i 마이너스 1 플러스 2i입니다. 까지가 1차 과제를 완성했어.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i일 때 여기서 스타트죠. 여기서 자 이것일 때 자 Z 세제곱 더하기 2Z 더하기 6Z 더하기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식의 정리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덜 끝났어. 인수분해 됩니까? 보이나 인수분해?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는요 언제 하는 거냐 하면 Z가 실수일 때 하는 거예요. 실수. 근데 복소수일 때는 웬만하면 요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일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대입해서 0 되는 거 못 찾죠? 고차식이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의심해 봤는데 안 돼.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을 변형하는 그 부분이 별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여러분들이 중3 때 이런 거 한 적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 x가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a는 얼마냐? b는 0 얼마냐? 방정식에서 본 모습이 이겁니다. 방정식에서. 그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x가 1 마이너스 루트 2면 다른 한근 누구야? 1 플러스 루트 2 하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식이 있었어. 그러면 x-1은 마이너스 루트 2라 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2가 돼서 좌변으로 넘기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둘이 같습니다 라고 하는 조금 고급진 내용이 있었어. 물론 풀이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쌤이 이 내용을 정리할 거냐. x의 값이 나왔을 때 x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할 거야. 요 멘트 이해되니? 자 그렇다면 z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도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이 실근이었는데 실근이 아닌 근이 없던 애가 나오는 게 얘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그럼 z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든다. 얘처럼 루트 2 놔두고 넘겼어. 그럼 루트 2를 제곱하면 실수가 그러니까 루트를 제곱하면 유리수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i를 제곱하면 실수가 되는 거였지. 그러면 i를 놔두고 좌변으로 넘깁니다. 그런 다음 양변 뭐예요? 제곱을 합니다. 자 그러면 z제곱 더하기 2z 더하기 1은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z제곱 더하기 2z 플러스 5는 0입니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걸 만들어내는 게 너무 중요한 의미야. 자 그러면 얘를 만들었어. 쟤를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거야. 이걸 만들었으면 써먹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z제곱 더하기 2z 더하기 5라는 애를 찾아서 걔를 0 만든다. 두 번째 z제곱 더하기 2z라는 부분을 찾아서 걔에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한다. 세 번째 z제곱 대신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5를 대입한다. 이렇게 세 가지야. 이 세 가지 중에 1번과 2번은 그게 그거지. 어? 덩어리의 시계값을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덩어리. 그래서 얘가 되는지를 먼저 의심해요. 얘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항 보자. 두 개항을 z로 묶어주면 얘가 나타나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만큼 대신 얼마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5z. 그럼 마이너스 5를 대입한다. 그럼 마이너스 5z 더하기 6z니까 결과는 z 더하기 1이 되고 이제 이 z에다가 아까 찾아놓은 녀석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i를 대입하는 순간 최종 결과가 2i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니? 자 그래서 시계값 중에 제일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주어진 복소수도 변형하고 주어진 식도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내가 찾아낸 식, 복소수를 가지고 그걸 근으로 하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덩어리의 시계값을 만들어야 돼요. 덩어리의 시계값. 그러면 이렇게 쉽게 풀리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잘 대입이 안 되는 형태가 있을 땐 3번을 써야 되는데 3번 형태로도 다시 한번 풉니다. 3번 형태는 언제 쓰는 거냐? 제곱 대신 1차를 넣는 거니까 자꾸 차수를 1씩 줄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z 세제곱을 바꿔야 돼요. z 세제곱은 z 곱하기 z제곱. 그럼 z 곱하기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z제곱 마이너스 5z가 되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또 넣는 거야. 2창만 만들면 걔를 1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4. 자 이렇게 된 게 요 z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z 세제곱 대신 마이너스 z 제곱 플러스 c를 다음 z 제곱 대신에는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모든 식이 z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되고 z에 대한 1차식을 정리하고 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정리를 하고 나면 얘네들을 마지막 대입하는 거는 똑같은 과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만드는 게 크게 두 가지다. 덩어리의 시계값을 만들던가 아니면 제곱을 1차식으로 자꾸 변형하여 높은 차수를 모두 1차 이하의 식으로 변형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떠든 요 9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될 복소수 시계값의 마지막 패턴입니다. 마지막 패턴. 자, 밑에 나와 있는 요 68번, 69번 빨리 해보세요.